그러면 스트럭처더 스트리밍에서 우리가 이전에 데이터 프레임 공부를 할 때 실습을 한 디저트 주문 가격을 계산하는 예제를 한번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제는 파일의 어떤 주문별 어떤 디저트를 이제 몇 개 주문했는가 하는 자료가 이제 파일로 입력된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파일의 데이터 형식은 뭐 아무거나 가능한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전에 했던 것처럼 CSV 파일로 개별 주문들이 이제 들어온다고 그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럴 경우에 이제 스트리밍 파일이죠. 스트리밍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파일들이 새로 생길 때마다 그걸 받아들여서 주문 가격, 주문별 이제 금액이 얼마가 되는가 하는가를 이제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실습을 해볼 건데요. 그걸 위해서 이전에 했던 데이터 프레임 이제 실습 예제 파일을 이제 열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save as 해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할게 structured stream에서 파일 인풋이니까 뭐 이름은 본인이 좋은 걸로 이렇게 이제 부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뭐 많이 있는데 우리가 계산하고자 한 게 이제 주문별 금액이거든요. 주문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다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문별 금액만 우리가 계산하면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 그러니까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읽어서 계산하는 파이스팍 프로그램을 이제 스트리밍 데이터를 처리하는 파이스팍 스트리밍 프로그램으로 이제 고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리어 아웃풋에서 클리어를 다 해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실행을 이제 하면서 고칠 부분을 이제 고쳐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펑셔널 임포트 하는 데까지는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마스터도 우리가 콘솔을 통해 가지고 터미널을 통해서 두 컴퓨터가 서로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뭐 로컬에다가 이제 숫자를 그러니까 로컬 프로세스가 스레드가 2개 이상 있어야 되지만 이 경우에는 파일에 있는 걸 읽어드리니까 그대로 이제 로컬을 마스터로 하는 그런 이제 스팍을 생성을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뉴는 우리가 마스터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뉴 데이터 프레임은 마스터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걸 그대로 이제 하니까 그걸 그대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뉴가 이렇게 데이터가 제대로 나오는가를 이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문을 받아들이는데 주문은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의 파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데이터가 들어올 거죠. 그러면 그 주문을 보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디렉토리를 한번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C에 가서 스팍의 데이터에 가서 스팍의 데이터에 가면 디저트 오더 CSV 파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5개의 주문이 S1부터 S2, S5 이렇게 해서 5개의 주문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전에는 이게 이제 한 파일에 있어 가지고 이 파일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한꺼번에 다 계산을 했는데
이제는 이게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진다고 그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저트 오더 1의 CSV는 이제 이게 제일 먼저 S1이라는 주문에서 이제 이런 두 개의 디저트를 뭐 D0를 두 개, D1을 한 개 주문했다는 게 이제 들어왔다 해서 S1 주문을 위한 파일을 하나 별도로 만들고 그 다음에 S2하고 S3가 같이 들어오는 주문을 이제 그건 동시에 들어왔다고 그렇게 가정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4개의 파일이 만들어졌으면 사실 우리가 그 실제 환경에서는 이런 주문 데이터를 이제 받아서 전달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이 이제 이런 파일을 넘겨주겠죠. 그래서 이 파일이 스트리밍 인이라는 이런 디렉토리에 이제 들어올 겁니다. 스트리밍 인이라는 이런 디렉토리에 이제 들어오면 얘가 새로운 파일이 들어올 때마다 이 파이스팍 프로그램이 그 해당되는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 디렉토리를 이렇게 열어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파일 탐색기를 하나 열어서 C의 스팍의 데이터에 여기 스트리밍 인이 있죠. 그럼 요 이제 디렉토리를 같이 넣어서 나중에 실제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를 실제로는 뭐 어떤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넘겨주겠지만 우리는 이걸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붙여넣기를 하면 이제 데이터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를 그대로 한번 손으로 수작업으로 그렇게 흉내를 내는 거죠. 그렇게 흉내를 내서 실제 데이터가 가는 경우에 그 데이터를 받아서 파이스팍이 어떻게 실행이 되는가를 이제 한번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포맷은 CSV고 그 다음에 로드 하기를 CS팍의 데이터에 이 디렉토리 이름이 스트리밍 인이었죠. 그래서 스트리밍 인 디렉토리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오는데 맨 처음에 온 게 뭐고 첫 번째 칼럼이 뭐고 두 번째 칼럼이 뭐고 세 번째 칼럼이 뭐라는 거를 이제 스키마를 부여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키마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거기 이제 강의 자료에 있는 것처럼 스키마를 지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더 스키마는 근데 타입을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타입을 임포트를 해야 됩니다. SQL 타입에서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들을 다 임포트를 해야죠. 그래서 임포트 스타 하면 이제 모든 데이터 타입을 다 임포트를 하고요. 그 임포트를 했으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스트럭트 하면 스트럭트와 관련된 게 쭉 나오면 스트럭트 타입 해서 그 하나의 레코드 구조를 정해주는 게 스트럭트 타입이라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럼 그 안에 여러 개의 칼럼이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칼럼은 이렇게 이제 리스트로 대괄호를 표시해서 리스트로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그 리스트 안에 있는 각각의 칼럼을 우리가
struct field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struct field에서 처음에 칼럼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타입을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게 예를 들어서 order id다. 는 string 타입이다. 그래서 string 타입. 그래서 strict field의 첫 번째 건 string 타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메뉴 아이디, 메뉴 아이디에 또 스트링 타입이고요. 그처럼 수량을 뭐 우리가 만약 넘버라고 한다고 그러면 넘버는 인테저 타입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 개의 필드가 있는 그런 레코더 구조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들어오는 요 디렉토리에 들어오는 데이터들이 어떤 데이터냐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이죠. 오더 1, 오더 2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오는데 이런 데이터들은 이렇게 세 개의 칼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읽어드리려면 이제 리드를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단지 간단하게 이 명령어만 리드가 아니라 리드 스트림을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키마가 뭐라는 거를 정의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키마는 조금 전에 우리가 정의해 준 오더 스키마이고요. 포맷은 CSV이고, 그 다음에 옵션을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옵션을 통해서 패스를 정해주고 그다음에 로드 해줘도 되고, 아니면 로드 하고 난 뒤 이 뒤에 바로 이렇게 패스를 지정을 해줘도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들어왔으면 order df에 실제 어떤 데이터가 들어올 것이냐, 그래서 print schema 해가지고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정한 것처럼 order id, menu id, number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칼럼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 프레임 테이블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리네임은 필요가 없고요. 주문별 금액은 오더 토탈은 두 테이블을 조인을 해서 디저트 오더 df의 오더 id별로 그룹 바이를 해서 애그리게이트를 해서 이제 썸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했으면 그럼 이 결과를 이제 우리가 찍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오더 출력하는 쿼리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더 쿼리는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계산한 오더 토탈이라는 이 데이터 프레임을 라이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트 스트림 하고 그 다음에 라이트 어디다가 라이트를 하느냐 해서 포맷은 콘솔에다가 라이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모드는 아웃풋 모드라는 게 뭐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파일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넘기잖아요. 그럼 파일을 복사를 해서 넘기면 처음에는 예를 들면 디저트 오더 1 CSV 파일이 이제 여기에 도착을 할 것이고,
두 번째는 digit order to CSV 파일이 여기에 도착을 하겠죠. 이렇게 되면 파일이 두 개가 됐을 때 이 파일이 이제 여러 개가 불어났을 때 계산을 해서 그 계산 값을 저장을 할 때 처음에 그 digit order 1만 계산이 된, 그러니까 이것만 있을 때 계산된 값이 있겠죠. 이것만 있었을 때 계산된 값에다가 새로운 파일이 이제 새로운 파일이 도착을 하면 그 추가적인 자료가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같이 계산을 하고 나면 그걸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아웃풋 모드인 겁니다. 그래서 아웃풋 모드를 보면, 그러니까 D스트림하고 이걸 좀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D스트림하고 스트럭처드 스트림하고의 차이는 우리가 그 이전에 그 RDD에서 작업을 할 때 D스트림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시간대별로 이제 도착하는 데이터들이 RDD가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럼 어떤 데이터만 처리했냐 그러면 그 시간대 도착했을 때 만들어진 이 RDD만 처리를 했죠. 그래서 이전 거하고 여러 개를 처리하려면 뭘 사용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여러 개를 사용하려면 이제 윈도우를 사용을 해서 윈도우 사이즈를 정해주면 그 윈도우 시간 범위 안에 포함되는 이제 RDD들을 D스트림을 이제 처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스트럭처드 스트리밍에서는 이제 그 우리가 지금 파일을 예제를 들면 어떤 디렉토리 안에 이 RDD가 각각의 파일들이 이 각각 개별적인 한 개 한 개의 RDD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이게 이 파일이 도착하면 이걸 이용해서 한 개 우리가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념적으로는 뭐 새로운 RDD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새로 이제 이전에 digit order 1 CSV 파일을 처리하고 난 뒤에 digit order 2 CSV 파일을 처리를 하면 새로이 도착하는 파일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 이전에 있는 파일을 합쳐서 처리를 해요.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합쳐서 처리를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전 값에 추가해서 새로 들어온 데이터를 포함시켜서 이제 처리한 결과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그 결과가 만들어지면 새로 그 이전 데이터에서 새로 추가한 새로운 값만 이제 우리가 결과로 이렇게 뭐 콘솔에 표시하든지 아니면 어디 파일에 저장하라 하는 게 어펜더인 겁니다. 그게 어펜더고, 그러니까 추가된 내용만 붙이라는 게 어펜더이고, 그 이전 걸 포함해서 완전히 새로 전부 다 하라는 게 컴플리트예요. 그 다음에 그 레코드를 어펜드 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있는 레코드를 다 찾아가지고 바뀐 내용만 가서 고치려는 게 업데이트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다른 이제 아웃풋 모드가 있는데 우리가 이 경우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각각의 이제 이 뭐죠? 파일이 주문이 다르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다르죠. 그러기 때문에 서로 차이가 상관이 없지만 컴퓨터는 그걸 모르니까 여기에 보면 그 오더 아이디별로 주문 아이디별로 그룹 파일을 해서 애그리게이트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컴퓨터는 그 같은 주문 아이디가 오더 1에서도 뭐 있었던 주문 아이디, 그러니까 예를 들어 S1이라는 주문 아이디가 오더 2에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펜드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완전히 새로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그리게이트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컴플리트를 하라고
우리가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풋 모드는 컴플리트를 하고 스타트를 이제 하면은 실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스타트가 됐으면 그럼 이제 이 오더 쿼리라는 거에 지난 시간에 잠깐 봤습니다만은 타입을 우리가 한번 찍어보면 이게 스트리밍 쿼리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출력을 그러니까 쿼리를 이제야말로 비로소 이제 실행을 하는 스타트를 하는 게 이게 이제 스트리밍 쿼리고 이 이전까지는 오더 토탈까지는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이 어떤 값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으면 그 다음에 여기서 오더 쿼리를 실제 끝날 때까지 이제 기다리면 이제 실행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이게 들어가 있었네요. 이거를 이전 이 디렉토리인 걸 전부 다 지우고 여기에 있는 디렉토리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넣으면 이 결과가 여기에 나와야 돼요. 그런데 보면 안 나오잖아요. 그게 지난 시간에 했던 콘솔 터미널을 연결해서 작업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스트럭처드 스트리밍은 아나콘다에서 실행을 하면 여기서 이 지정해 놓은 이 디렉토리가 있죠. 이 디렉토리를 이렇게 여기로 이제 스파크의 데이터의 스트리밍 인 여기로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데 얘가 못 찾아가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터미널을 대상으로 해서 콘솔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들였던 경우하고 마찬가지로 아나콘다에서는 얘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받아놓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를 받았으면 그거를 윈도우의 명령 프롬프트에 가서 여기서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메뉴에 대한 데이터를 읽어드렸고 그 다음에 주문에 대한 스키마를 라이트 하라고 했었죠. 그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지 않는 거는 그 파일을 통해서 데이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파일을 복사를 해서 여기에 붙여넣기를 하면 이제 데이터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실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서 좀 빨리 실행이 될 수도 있고 좀 늦게 실행이 될 수도 있겠죠. 사양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컴퓨터인데 제가 아마 PC 컨피규레이션을 잘못했는지 시간이 꽤 걸리네요. 그러면 S1 주문이 15,100원 하면 이제 그쪽에 카운트에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러면 돈을 그렇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S2의 것을 이제 여기에 다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면 또 다시 이제 실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붙여 넣을 때마다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럭처드 스트리밍은 그냥 스파크 스트리밍 D 스트림을 이용하는 거하고 차이가 나는 게 D 스트림에서는 그 시간을 정해 놓고
스파크 스트리밍 컨텍스트를 정할 때 몇 초 간격으로 아니면 뭐 몇 분 간격으로 받아들이라 하는 시간을 정해놨죠. 그 시간 간격대로 잘라서 계속 D 스트림을 받아들이는데 없으면 그냥 없는 빈 D 스트림을 받아들이겠죠. 계속 받아들이는데 반해서 스트럭처드 스트리밍은 그냥 시간 간격이 없고 그냥 새로운 그 데이터가 발생할 때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실행이 돼서 아마 그 결과가 곧 나오게 되는데 요게 이제 이전 파일하고 새 파일이 대로 추가됐죠. 그럼 새 파일에 대한 결과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같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 보면 이전 파일, 이 S1에 대한 결과도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그룹 파일을 했을 때에는 그 오더 아이디 별로 그룹 파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하고 여기에 있는 게 오더 아이디가 서로 다르다는 걸 우리는 알지만 사실 시스템적으로 보면 이 두 번째 파일에서 S1에 대한 추가 주문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룹 파일을 하면 이전 거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 거하고 같이 전부 다 이걸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을 대상으로 해서 그 스트리밍 쿼리가 실행된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